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류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DNA가 무려 99%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은 단 1%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전적으로 보면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명을 이루고 침팬지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그 1% 유전자,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의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DNA가 이끌어낸 신체적인 변화, 바로 그 물리적인 진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이 모든 변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이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먼저 두 발로 일어서게 되죠. 그랬더니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자유로워진 손으로 뭘 했을까요? 맞습니다.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엔 복잡한 언어까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연쇄 반응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1400cc.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평균 뇌 용량이에요. 침팬지의 3배가 넘는 수치죠. 말하자면 우리의 CPU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더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들은 정말 중요한 무대를 마련해 준 셈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소프트웨어의 등장이었거든요. 우리의 정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류 진화의 두 번째 엔진, 바로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의 혁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새로운 개념인데요. 정신은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된 언어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집단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망처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눌 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집단 지성이 탄생한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종류의 유산이 있는 셈입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유전, 바로 DNA죠. 이건 부모님에게서만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거죠. 하지만 둘째, 사회적 유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문화를 통해 전달돼요. 우리는 책 한 권을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집단적이고 학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 DNA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적인 차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엔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엔진인 DNA는 단위가 개인이고 속도는 거의 빙하 속도예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변하죠. 그런데 두 번째 엔진인 정신은 어떻습니까? 단위는 집단이고 속도는 그야말로 초고속입니다. 세대 단위로, 아니 어쩌면 몇 년 단위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죠. 하나는 본능을, 다른 하나는 혁신을 낳는 겁니다. DNA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새의 등지예요.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설계도는 거의 1억 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그런 정적인 세계인 거죠. 하지만 정신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가 사는 곳을 한번 볼까요? 불과 30만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동굴에 살았어요. 그러다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100년 전엔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철로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은요. 우주의 정거장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속도 정말 믿어지시나요?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아이의 성장은 인류의 성장을 반복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도구를 쓰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인류 전체가 수십만 년에 걸쳐서 겪어온 그 위대한 여정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미래, 진화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인류의 진화는 이제 더 이상 생물학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둘째, 우리는 DNA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생물학적 운반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의식의 진화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인류 진화의 운전대는 이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